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 무상보육의 어린이집 소요액을 올해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부터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시시각각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의회 이정훈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정책연구소 김종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국 어린이협회 어린이집 총연합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모인 네, 그렇습니다. 연합 2,000개 회원을 갖고 있는 법정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정훈 시의원님은 전에 한번 보셨나요? 처음 보십니까?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환기가 되실 텐데 네. 여러 가지로. 자, 이정훈님, 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요. 네.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 편성이 뭐 안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서울시 교육청은 못했다라고 못했다. 합니다. 전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약 5,915억입니다. 네. 이 중에서 유치원분인 2,360억만 편성하고요. 아, 유치원만 하고 어린이집 3,550억 전액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편성할 경우에 교육실 증축이라든지 네. 노후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또 사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육대란, 누리과정을 둘러싼 보육대란이 계속 3년째 반복되고 있어서 보육 현장에서는 내년도 또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니 뭐 참담한 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누리과정을 이게 정치적 논리보다는 아이들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누리과정, 국가가 밝힌 누리과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국가 책임 하에 만 3, 5세 유아에게 공정한 보육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책임하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그 아이들은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인데 해마다 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특히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만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실망을 넘어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그런 감정들을 보육 현장과 부모들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부와 교육청의 논리가 설사 옳다라고 할지라도 정부와 교육청은 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훈 의원님은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 그러신 거고, 그 소장님은 좀 의견이 다르시네요. 그죠? 네. 못했다는 부분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안 하기보다는 원래 이 누리과정을 결정한 주체가 정부다 보니 결정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게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근데 현행 법령 체계가 뭐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상 이것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 주장이 일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 쪽에서도 일단 예산 편성은 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두 가지 노력을 다 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앞으로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다음 달 한 16일경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서울시 의회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에 유치원만 편성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요. 내부 유보금으로 두었다가 올해 3번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유치원도 지원하고 어린이집도 지원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비록 유치원만 편성을 했지만 뭐 아주 포괄적인 그런 심의를 거쳐서 좋은 결론들을 좀 내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올해는요. 올해는
먼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올 2월 달에는 이제 유치원분과 어린이집 4개월분을 편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6월 달에도 추경을 통해서 1,317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마지막 예산을 이제 교육부에 또 추경이 있었죠. 네, 그래서 네. 2,244억 원을 또 의결하면서 전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도 이런 이제 아주 복잡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네.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은 그런 거죠. 지금 뭐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왔지만 중앙정부는 유치원 부분은 그 지방정부 예산에서 하라는 것이고 그 어린이집 예산도 지방정부에서 하라는 거죠. 근데 지방정부 교육청은 돈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유치원은 유아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아, 그건 돼 있어요. 아. 어린이집은 이제 교육기관이 아니라 네. 저희는 이제 보육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보육기관이라 그러면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네. 아니면 별도의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제도적인 문제라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제도적인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뭐 한 해 두 해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근데 2013년도에 전면적인 누리과정이 도입될 때부터 네. 이게 제도적 맹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사실 뭐 이게 국회나 정부가 매해 연말마다 똑같은 논리로 교육기관과 뭐 보육기관은 다르다. 그리고 이건 교육청의 책임이고 이건 또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논리로 계속적으로 그 논리를 반복해 왔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지방재정, 뭐 교육계 관련된 법상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게 누리과정의 취지상 일단 아이들의 권리를 볼모로 삼지 않고 지원한 이후에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20대 국회의 관련 입법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네.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얼마나 이게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지 정부라는 건 중앙정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 법,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이나 지방재정에 관련된 뭐 법들의 개정 안건들을 보면 이게 누리과정과 관련된 입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한 입법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논리대로 계속 가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그럼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일단은 이제 국회에서 네. 현재 예산을 심의 중인데 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는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상당히 중앙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민원도 넣고 항의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민원 그리고 입법안을 저희들이 직접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거리로 나가서 집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부모들의 의견과 아이들의 의견을 네. 국회와 정부 측에 상당 부분 전달했습니다. 근데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에 들어와서조차도 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사실 교육청 쪽에도 하나 권하고 싶고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어떤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할 건데 네. 예, 법적인 이런 하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권리는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교육청 잘못은 아니라는 서울시 의원이시지만 돈이 없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 의원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것 그래요? 같고요. 서울시 교육청 쪽에서도 약간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소장님 바꿔줬으면 보시기에는 좋겠다. 교육청이 그래도 예산 지원을 무리하게라도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중앙정부 핑계도 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건가요? 네, 이게 그 2013년부터 네.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예산의 그런 문제들은 불거져 왔지만 네.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이게 다 예산을 편성해 왔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것이 집행되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위법이라면 2013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모든 교육청이 다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 하에서도 차선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조치는 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그 중앙정부와 우리 시도교육청의 갈등들을 네. 우리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3번이나 이렇게 추경을 편성을 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시 예산이 그래도 좀 여부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좀 재정이 좀 나니까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은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렵겠어요? 소장님, 그죠? 네, 각 지역마다 지역 살림의 그런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네. 형편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교육 재정에서 이 영유아의 교육이라든지 초등학교 아이들의, 가장 어린 아이들의 교육보다 더 우선될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는 분명히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두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보육 예산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맞춤형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네. 영이세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보육 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 네. 정부가 3호세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적으로 책임이 지워져 있는데 이 누리과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3호세 그 반에 들어가는 돈의 면면을 뜯어보면 이 인건비가 70%고 네. 나머지가 극한식비, 관리비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당장 누리과정 비용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교사 채용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의 보육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네. 할 수 없는 소장님, 제가 좀 의심이 약간 된 상태까지 그러니까 갑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다 사설이죠. 국공립 비율이 국공립도 있고, 네네. 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국공립 비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소장님은 이제 사립 쪽에 전체에 다 합니다, 저희들은. 아, 그래요? 네, 43,000개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렇게 예산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립 어린이집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국공립 그렇죠. 예.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어려움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어려움 마땅히 있겠죠. 근데 네. 그 어려움 중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민간 옳을 것 어린이집이 같습니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니, 국가의 지원이 꼭 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 그렇죠. 어린이집에. 그렇죠. 왜 왜냐하면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수입 지출 구조에서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상당 부분 지원해주기 때문에 네. 아이들로부터 보육료를 적게 받아도 운영되는 구조고요. 네. 민간 가정의 경우에는 거의 100% 보육료 수입으로 네. 그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보육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육을 할 수 없는 구조죠. 이 누리과정 문제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누리과정은 건 이제 지금 하여튼 상당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시작된 다음에 것이죠. 이건 의원님께서 그런 다음에 이게 좀 지방정부한테 그거를 예산을 해달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네. 이 누리과정은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대통령의 공약이고요.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문은 열어놓고 이렇게 시도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라고 네. 떠넘긴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네. 우리 아이들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다소 진통이 따르더라도 이번만큼은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도 좀 문제를 좀 제대로 좀 해결해보자라는 그런 강력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또 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 네. 조금 그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조금 작년과 똑같이 또 전체 유치원분만 편성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올해처럼 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추경에 걸쳐서 또 누리과정 문제를 좀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불안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네. 연합회 쪽에서 또 불안할 테고 아이들도 불안하고 보육하는 엄마도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또 올해도 내년에 또 추경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 주도의 이제 정책 사업을 네. 이렇게 추진하면서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대책 없이 네. 이렇게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네.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좀 법령을 개정해서 네. 좀 안정적으로 이런 누리과정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중앙정부 사람들하고 많이 접촉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안 만나셨죠? 만났었어요? 네, 그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까지는 만났습니다. 아, 실세를 만나셨습니까? 실세인지 모르겠고요. 예. 네. 근데 안 바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공약사항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방 쪽에서 얘기는 자신의 공약사항인데 그 재정적 부담금을 중앙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방의회나 정부에서의 주장은. 네. 근데 충분히 처음에 이것을 공약할 당시에는 네. 국가 책임제 하에서 0에서 5세까지 아이들을 전부 교육하고 보육한다라는 그 취지에는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누리과정을 지금에 와서 두 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이게 졸속과 무책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국세 수입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바람에 네. 이 교부금을 충당할 수 없는 3년 만에 이게 거의 바닥이 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시행령상 이게 아무리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네. 결정한 것은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실제 이 사업을 일선에서 집행할 때 네.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당연히 결정권자로서 일선까지 내려가서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네. 계속적으로 일선의 그 책임으로 계속 밀어두는 것은 뭐 무책임의 그 단적인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상당히 더 큰 혼란을 자초했다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지금? 거기다 보면 정말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그래요? 설명을 해주시죠. 왜 그런 건가? 맞춤형 보육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올 7월 달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도 거쳤죠, 사실은. 근데 작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시범 사업을 거쳤었는데 네. 그 시범 사업이 너무 단적으로 보육제도 전체를 개편하는 사업의 시범사업 기간치고는 너무 짧게 졸속으로 시행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시범사업 결과를 전혀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왜 그랬을까요? 맞춤형 보육 사업에서 드러난 그 부모들의 욕구, 그러니까 지금의 보육제도가 뭐 전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상당한 육아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종일반을 거의 95% 이상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예산을 성립시킬 때 맞춤형 종일반을 한 80%, 맞춤반을 한 20%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예산을 집행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전엄맘의 경우에는 뭐 선진국 제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선진국에서도 전엄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네. 없다라고 저희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네. 전엄맘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일부를 배제시켜서 예산을 아껴보자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정인 의원님, 지금 서울시의회가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회가 중간에 나서서 좀 중재하면서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떤 뭐 개선책이 없을까요? 뭐 누리과정 이제 문제와 함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맞춤형 보육제도도 네. 원래 제도의 도입 취지는 네. 0세, 2세 영아기에 그 전엄맘의 경우에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네. 그 입법 추진 단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요. 그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상당히 허수도 많이 등장을 하고 문제가 생길 걸로 예측을 하고 했는데 무리하게 도입을 한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선별적 맞춤형이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당연히 종일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맞춤반은 지금 6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오후 3시가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와야 되는데 못 오죠. 데리러 오질 않습니다.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러게 되면 이제 종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맞춤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지원을 덜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 어린이집을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옥죄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모들도 반대하고 네. 또 시설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 아닐는지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까 하여튼 문제는 심각하고 그 모순점은 중첩되어 가는데 해결책은 잘 안 보이고 말이죠.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의원 그리고 김종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